안녕하세요. 다산에도 최종인 원장입니다. 5장 인덕턴스 및 벡터 궤적하겠습니다. 먼저 인덕턴스는 우리가 3장에서 배운 적이 있죠. 인덕턴스, 자속을 발생시키는 능력, 그 다음에 또 전류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소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인덕턴스는 우리가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좀 더 깊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기사, 산업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기 자기학에서 공부하니까 그때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요. 회로 이론에서는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네, 너무 깊게까지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벡터 궤적은 우리가 저항이나 혹은 리액턴스가 그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리는 흔적을, 어떤 값이 변함에 따라서 지나가는 흔적을 얘기하는 그림이에요. 이것도 결과 위주로 이해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장은 전체적으로 이해라기보다는 중요한 공식,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코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자속이 발생합니다. 자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이라고 해요. 단위를 웨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학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자속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자속이 발생을 한다.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자속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내가 N번 감았다 그러면은 자속도 N번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전류는 N파이가 아니고요. 보세요. 전류를 흘리면 N파이, 자속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라고 해서 결국 Li는 N파이가 됩니다. 즉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란 옴의 법칙이 있죠. 이와 유사하게 인덕턴스 L은 분모의 I는 똑같습니다. I분의 N파이가 되는 겁니다. I분의 N파이. R은 I분의 V, L은 I분의 N파이. 이런 공식 정도는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덕턴스는 전류를 흘렸을 때 자속 얼마나 발생하느냐. 물론 여기에서 3장에서 배웠던 유도성 리액턴스 이런 개념은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인덕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러한 인덕턴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본의 아니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리액턴스로도 작용을 하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L은 I분의 N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덕턴스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L이라고 하는데 L에 걸리는 전압 EL이라고 그래요. EL. L에 걸리는 전압은 EL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R에 걸리는 전압은 IR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되죠. 그런데 E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된다? 3장에서 했었습니다. 미분한다 그랬어. L dt분의 dr. dt분의 dr가 뭐냐면 dt는 델타 t입니다. 즉 t2-t1, 즉 시간의 변화분의 dr는 i2-i1입니다. 전류의 변화분, 즉 시간이 변하는에 따라서 전류가 얼마나 변했느냐. 만약에 시간이 10초를 변했는데 전류가 10A 변했다. 그러면 10분의 10에서 1V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10초를 변했는데 전류의 변화가 없어요. 10A였는데 그대로 10A예요. 그러면 전압은 0이라는 겁니다. 변해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3장에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찾았었습니다. 예, 그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 저장 소자라 그랬죠. 에너지 저장.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한다. 에너지의 단위는 줄입니다. 줄. 얼마만큼? 2분의 1의 Li의 제곱. 즉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은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인덕턴스값 곱하기 전류의 제곱만큼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네. 콘덴서 아시죠? 캐패시턴스. 캐패시턴스는 어떻게 되냐면 저장되는 에너지가 2분의 1의 CV의 제곱줄입니다. 정전 용량 곱하기 전압의 제곱. 네. 인덕턴스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의 제곱해서 얘도 뭐 혹시나 시험에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상호 인덕턴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에 전류를 흘렸습니다. I1에 전류를 흘렸어요. 그러면 I1에서 이렇게 자속이 발생될 겁니다. 자속이 발생될 건데 여기에 어디서 I1에 전류를 흘렸을 때 자속이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우리가 L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인덕턴스. 방금 한 거요. 자기 인덕턴스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똑같이 내가 전류를 흘렸습니다. 전류 흘렸는데 자속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발생하겠죠. 그런데 옆에 콜이 하나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그러면 I1의 전류를 흘려서 파이1의 자속을 발생시켰는데 이 파이1이 여기에 있는 이 콜에도 쇄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콜에도 관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발생하는데 자속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발생하는데 이렇게요. 이 콜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자속이 발생해요. 근데 반대로 자속이 먼저 발생하잖아요. 그럼 여기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여기 I1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파이1의 자속이 발생하고 얘가 있다면 이 파이1의 자속에 의해서 관통하니까 I2의 자속이 전류가 흐르고 I2의 전류가 흐르고 I2에 의해서 어떻게? 이러한 파이2의 자속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파이2의 자속이요.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는 뭐냐? 내가 여기에 전류를 흘렸는데 여기에서 자속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여기에 전압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상호 인덕턴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아요. 전기기기 과목에서 배운 변압기인데 보세요. 내가 여기에 I1의 자속을 흘리죠. 그러면 여기에 파이1의 I1의 전류를 흘리면 파이1의 자속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E1은 뭐요? E1은 여기에 인덕턴스 L dT분의 di입니다. L dT분의 di. 근데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면 여기에도 E2의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자속이 흐르다 보니까 이 자속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다시 여기에 전압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E2가요. 그러면 여기에 E2는 발생된 E2는 dT분의 di예요. 근데 전류 I1을 넣었을 때 여기에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압이 발생하는 정도를 M, 상호 인덕턴스 M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요.
자기 인덕턴스는 내가 내 쪽에 전류를 흘렸을 때 얼마만큼의 전압이 발생하느냐. 상호 인덕턴스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에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에 전압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 정도를 상호 인덕턴스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상호 인덕턴스의 개념은 이렇게 돼요. 요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상호 인덕턴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공기 중에서 이렇게 전류를 흘렸어요. 전류 흘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관통하는 정도가 작을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만 관통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철심에 감았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요. 철심에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공기 중에서는 자속이 전부 세버리는데 철심에서는 대부분 철심을 따라서 자속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한 자속이 대부분 이렇게 관통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합력이 커요. 근데 만약 이렇게 공기 중에서 이렇게 하고 얘 하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속이 이렇게 발생 이렇게 되지 않겠죠? 이런 결합력이 굉장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결합 계수 K라고 하고, 결합 계수 K. 그래서 K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0에서 1까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인덕턴스나 혹은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은 전기 자기학에서 하고요. 회로 이론에서는 문제풀 정도만 공부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공식의 유도 과정은 자기학으로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회로 이론에서 문제풀 구에서 꼭 필요한 공식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원래 상호 인덕턴스 M은 1번 인덕턴스, 그다음 2번 인덕턴스 곱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합니다. M은 루트 L은 L2인데 여기에 결합이 얼마나 되느냐, 결합이 잘 되느냐 혹은 결합이 잘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합계수 K를 곱해주게 됩니다. M은 K 루트의 L은 L2 이렇게 해서 1번 인덕턴스 L1, 2번 인덕턴스 L2 이 사이에 상호간 인덕턴스 있죠. 얘도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얘도 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상호 인덕턴스 M을 고려하면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L은 L2의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계수 K를 구하려고 한다. 얼마? 루트의 L은 L2분의 M이 되겠죠. K는 루트 L은 L2분의 M. 굉장히 회로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시 결합계수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아무리 커도 1보다는 같거나 작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은 뭐다? DT분의 DR.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은 이렇게 되고요.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은 M DT분의 DI가 됩니다. 근데 이때 전류는 똑같이 I1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여기에 I1을 흘렸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압이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DT분의 DI입니다. 여기에서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압은 이 전류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상호 인덕턴스의 개념입니다. 상호 인덕턴스와 자기 인덕턴스는 여기까지 하셔도 뭐 문제풀이는 지장 없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문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의 접속. 인덕턴스도 접속을 하는데, 보세요.
저항의 접속 아시죠? 저항의 접속에서 R1, R2면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 그 다음에 병력 R, R2면 합성 저항은 뭐다?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덕턴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인덕턴스도 L1과 L2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 인덕턴스는 직렬일 때 L1 플러스 L2, 병렬일 때 L1, L2면 합성 인덕턴스는 뭐다? 저항과 똑같아요. L1 플러스 L2분의 L1 곱하기 L2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있다? 조금 전에 했던 인덕턴스에는 상호 인덕턴스가 있죠. 만약에 상호 인덕턴스가 없으면 저항과 똑같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상호 인덕턴스가 있으면 얘를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상호 인덕턴스는 방향까지 고려가 돼야 돼요. 잘 보세요. 상호 인덕턴스를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이런 식으로 회로가 있어요. 보세요. 이 법칙은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배웠는데 회로열에서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즉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파이원의 자속이 이렇게 흘러요. 그 다음에 전류가 감고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또 파이2의 자속도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자속은 합한 자속은 파이1의 자속과 파이2의 자속 방향이 같죠? 같죠? 그러면 전체 자속은 파이1 플러스 파이2가 돼요. 파이1 플러스 파이2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렇게 그럼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이런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해서 이렇게 되면 파이2가 이런 방향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자속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큰 얘가 10이고 얘가 5면은 이 방향으로 5만 될 겁니다. 10이고 3이면 이 방향으로 7만 될 거예요. 그럼 전체 자속은 파이1 마이너스 파이2 두 자속이 빼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자속이 더해지는 방향으로 감았다. 두 자속이 더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것을 우리가 가동 접속이라 하고요. 이때는 L 값은 상관이 없습니다. L1과 L2 값은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 있다? 상호인덕션 M이 얘가 얘한테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M,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M, M이 두 개가 되겠죠. 두 배의 M이 더해집니다. 두 배의 M이 더해지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얘한테 빼지고 얘도 얘한테 빼집니다. 그럼 두 배의 M이 EM이 서로 전체 인덕턴스에서 빼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차동 접속이라 하고 마이너스 EM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가동 접속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보세요. 인덕턴스의 직렬 연결해서 상호 인덕턴스
인덕턴스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동 접속이면 플러스 EM을 해주고요. 차동 접속이면 마이너스 EM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병렬은 조금 복잡한데 뭐 유도 과정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가동일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EM, 차동일 때는 플러스 EM. 얘를 반대로 해줘요. 반대로. 가동일 때 마이너스 EM, 차동일 때 플러스 EM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는 마이너스 M의 제곱을 고려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기호를 알아야 돼요. 기호를. 우리가 가동 접속, 차동 접속 매번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직렬. 그래서 가동은 이렇게 그려요. 두 개 콜이 직렬로 연결됐습니다. 그럴 때 가동은 전류의 방향이 같다, 자손의 방향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왼쪽, 왼쪽, 혹은 어떻게?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동은 반대로 어떻게?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호로 이렇게요. 매번 이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 가동은 얼마?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직렬 차동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으로 전체 인덕턴스를 계산합니다. 상호 인덕턴스가 없으면 저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상호 인덕턴스가 있으면 직렬일 때 플러스 M, 가동일 때 플러스 M, 차동일 때 마이너스 M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은 K 루트 L1 L2 이런 방법도 있었죠. 그런데 이 공식에 의해서 한번 보세요. L 가동은 L1 플러스 L2에 플러스 2M, L 차동은 L1 플러스 L2에 마이너스 2M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한번 빼보세요. 다 뺐다. 어떻게요? L 가동, L 차동은 L1에서 L1 빼니까 없어지죠. L2에서 L2 빼니까 없어지죠. 플러스 M, 마이너스 M 하니까 얼마? 4M이 됩니다. M, 4M. 4배 상호인덕턴스. 따라서 상호인덕턴스 M은 뭐가 된다? 상호인덕턴스 M은 4분의 L 가동 마이너스 L 차동이 됩니다. 이렇게 인덕턴스 L1, L2와 결합계수를 통해서 구해줄 수도 있고요. 가동 접속의 값 마이너스 차동 접속의 값에서 4로 나눠줘도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병렬 한번 봅니다. 병렬. 병렬은 가동과 차동이 있는데, 병렬은 우리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차동도 똑같이 하는데 동일합니다. 가동은 어떻게? 이렇게 같은 방향, 혹은 이렇게. 차동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차동입니다. 근데 무조건 가동이 좋고 차동이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변압기에서 보통 이렇게 감는데 기존이 차동 접속으로 감독되어 있습니다. 주화성이 다 더해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동으로 감아도 되고 차동으로 감아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차동 접속 혹은 차동
차동도수 감극성이라 그래요. 네, 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동일 때 우리가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가 된다? 합성 인덕턴스는 상호 인덕턴스가 없으면 L1 플러스 L2분의 L1 곱하기 L2가 되는데, 상호 인덕턴스가 있죠. 이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 M이 존재하면은 어떻게? 가동일 때는 마이너스 2M분의 마이너스 M의 제곱입니다. 차동일 때는 L1 플러스 L2분의 L1 곱하기 L2를 하고요. 플러스 2M분의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뭐 인덕턴스의 직렬이나 병렬, 뭐 가동이나 차동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풀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